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오랜만에 정치 이야기 들고 찾아왔어요. 그렇게까지 오랜만이라고는 할 수는 없기도 같기도 한 게, 독일 뉴스 헤드라인 읽기 영상이나 또 Einfach Politik 책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정치 얘기 자주 했었잖아요. 물론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오는 비디오는 굉장히 오랜만이긴 한데, 지난 영상에서는 Rechtspopulismus, 우파 포퓰리즘과 Rechtsextremismus, 극우주의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독일 역사 또는 독일 정치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바로 그 주제, 그렇죠. 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뭐 나치가 뭐고 히틀러가 누구였고 뭐 얼마나 나쁜 짓들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매체들, 뭐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소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접했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나치 그 자체라기보다는 지금 벌써 나치 시대가 70년이 넘게 지났죠. 1945년에 종전했으니까 그 70년이 흐른 지금 오늘날 독일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독일인들이 그 나치 시절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며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Geschichtspolitik beziehungsweise Erinnerungspolitik이라고 하죠. 과거의 역사와 그 역사를 둘러싼 어떤 다양한 행위자들의 기억, 그것들이 오늘날 현실 정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 바로 그 부분이 오늘의 포커스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테마를 특별히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예전에 제가 라이브 스트림 할 때 여러분들께 네오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걔네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설명할 목적으로 왜 이렇게 손 뻗어서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히틀러 그로스. 그걸 제가 잠깐 보여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제 독일인 친구가 그 녹화된 영상을 보더니 에밀리, 아무리 정보 전달 목적이고 또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 히틀러 그로스를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단편적인 부분에서 독일인들이 나치 시대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가 참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나치 시대에 대해서는 얄짤없어요. 재해석의 여지가 없고 미화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나치는 나빴고 그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나치 시절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나 또 명시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금기시하는 그런 합의가 사회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극우파다, 뭐 네오나치다 이렇게 부르죠. 일단 암묵적이라 함은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다 끄덕끄덕 합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치는 참 나빴지. 그래, 우리는 전범 국가지. 이러한 부분들. 이게 이제 뭐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친 시민 교육과 또 학교 교육의 결과물이죠, 사실. 또 명시적이라 함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어요. 뭐 공공장소에서 그 나치 문양 있죠? 왜 절 모양 같이 비슷하게 생긴 거, 하켄크로이츠. 그거를 뭐 차고 다닌다든지 또는 뭐 유니폼 비슷한 걸 입는다든지 히틀러 코스프레를 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고 뭐 벌금형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법 조항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꽤 흥미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어려워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한 뒤에 아마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치를 금지하는 그 법률 조항들이 오늘날에는 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고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고 오늘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테마를 들고 왔어요. 뭐냐면 독일 자동차 번호판이에요. 독일 번호판은 이렇게 생겼어요. 또는 이렇게 독일어로는 Kennzeichen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앞에 알파벳 한 자리에서 최대 세 자리, 이 알파벳은 이제 그 차가 등록된 지역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알파벳은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뭐 이렇게 오고요. 근데 이 번호판에도 이 나치와 관련돼서 금기시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뒤에 오는 알파벳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알파벳을 정할 때 나치와 관련된 걸 하면 안 돼요. 나치와 관련된 알파벳이 뭐가 있냐?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카세트. 카세트, 이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 유대인 수용소 있죠? 콘센트라치온슬라거. 그 유대인 수용소의 줄임말이 카세트예요. 그래서 카세트를 번호판에 쓰면 안 돼요. 금지. 그 이 금지라는 게 주별로 조금 다르긴 해요. 뭐 헤센주에선 이렇고 튜링엔주에선 이렇고, 근데 대체로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하요트. 이것도 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하요트. 하는 히틀러, 요트는 유겐드. 히틀러 유겐드라고 그 히틀러 그 나치 시절에 어떤 히틀러를 따르는 어떤 젊은 소년들의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보이스카우트 같은 느낌인데 나치 보이스카우트인 거야. 그 다음에 NS. 당연하죠. 나치오날 소циал리스무스. 그 다음에 SS. 요거는 그 문양이 되게 유명해요. 이렇게 번개처럼 생긴 거. 막 이게 세 가지 옷을 막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모르니까 입었겠지만 SS가 뜻하는 건 슈츠슈타펠이라고 해서 나치 당의 결국 한 조직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히틀러 친위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진짜 막 친위대니까 히틀러를 지켜줘야 되겠죠? 지켜주려면 무기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막 무장 조직인 거예요. SS, 슈츠슈타펠.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있어요. 숫자는 또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나치랑 연관을 시킬까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88, 88. 88이 왜 금지냐? 이 88은 구구주의 씬에서 아주 유명한 상징이에요. 88이 뭐냐면 자, 독일어 알파벳 A, B, C, D, E, F, H, G, 나 독일어 알파벳 A, B, C, D, E, F, G. 그 다음에 여덟 번째에 뭐죠? 하. 여덟 번째. 근데 여덟 번째 이 하가 두 개죠. 하하. 하일 히틀러. 하일 히틀러. 그게 이 88이 상징하는 말이에요. 완전 기발하죠? 이렇게 좋은 머리를 좀 딴 데다 쓰지. 그래서 88 금지. 그 다음에 이거랑 연관 지어서 18도 금지예요. 18 또는 18. 얘는 또 뭐냐? 뭐 한국어로 해도 이건 욕이죠, 사실 18은. 첫 번째 알파벳 아,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알파벳 하. 아돌프 히틀러. 네, 히틀러 이름을 아예 대놓고 숫자로 바꾼 게 이거예요. 이것도 금지. 그 다음에 하나 재밌는 게 아까 그 88가 하일 히틀러 하하라서 금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함부르크는 요 앞에 오는 이 알파벳이 상징하는 게 그 도시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함부르크가 상징이 이 켄사이션이 하하예요. 함부르크인데 왜 하하냐고 하면 이제 한자, 그 한자 동맹에 가입된 어떤 도시, 한자 동맹 아시죠? 라고 해서 한자 함부르크 한자인가? 아무튼 그래서 하하인데 아무튼 얘네는 켄사이션 자체가 하하인 거예요. 하일 히틀러인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럴 의도로 만든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데 대신에 여기다가 이 뒤에 오는 알파벳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아하를 한다. 아하는 뭐냐면 아돌프 히틀러. 이 아하는 허용되는 도시들이 더 많아요. 허용되는 주들이 더 많은데 함부르크에서는 유난히 금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하하, 아하 하면 하일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너무 자명해지기 때문에 금지다. 함부르크에서는 아하까지 금지. 자, 일단 이렇게가 대표적으로 금기시되는 번호판들이에요. 이거는 허가도 안 나고 신청해봤자 그냥 아예 금지된 것들이라 쓰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만, 이런 불순한 의도만 아니면 이 번호판 막 이렇게 조합해갖고 되게 재밌는 단어 만들고 이런 약간 장난 같은 놀이 같은 걸 독일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제가 사는 동네가 바이마르. 바이마르는 이제 켄사이시에는 VA란 말이죠. 그럼 뒤에 두 개, 그 앞에 두 개가 VA니까 뒤에 두 개 알파벳을 EN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와인, 와인이 되죠. 그럼 번호판에 와인 딱 써 있는 거예요. 또는 그것도 봤어요. 베를린에서 본 건데 그 자동차가 BMW 자동차였어요. BMW 자동차였는데 번호판도 베를린 켄사이시엔이 B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MV 한 거예요. 그래서 BMW 자동차도 BMW, 켄사이시엔도 BMW. 그거 진짜 기발했어. 저도 나중에 만약에 언젠가 BMW 자동차를 살 수 있다면 BMW로 하고 싶어요. 켄사이시엔. 또 뭐 있었지? 하여튼 기발한 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 이런 이상한 나치 상징에다 쓸 머리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유머 좀 재밌게 남들이 봐도 좀 좋게 그렇게 좀 해라 이 독일 사람들아. 하여튼 아무튼 이렇게 조그만 자동차 번호판 하나에도 이렇게 나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독일 유학을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독일이 히틀러의 후손들인데 이 나치, 이 사람들 인종차별도 심하고 거기서 어떻게 사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합의라는 게 있어요, 독일에는. 그래서 나치가 얼마나 바보 같았고 잔인했고 끔찍했고 거기에 대한 반성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깔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행동에 굉장히 조심한다는 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독일 사람들 왜 이렇게 편들어주냐 뉴스에서 다 봤다 독일에 막 극우 정당도 많고 모두 많고 여러분 어딜 가나 또라이는 있다는 점.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 독일은 또라이는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그런 또라이들을 저지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과 또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도 그 가운데 작지만 저의 힘을 보태고 있고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독일에 오시게 된다면 또는 지금 독일에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또라이들에 맞서서 시민단체 활동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우리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오지랖 넓은 저의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독일어 혼자 공부하기의 에밀리였습니다.